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궁합, 사랑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1인칭 나에서 우리라고 하는 배우자가 생김으로써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와 우리의 차이점을 갖다 반드시 알고서 결혼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 사랑은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혼, 궁합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사랑이 없이 받고자만 한다고 하면 이는 백년해로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행과 사랑, 결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은 목화토 금수가 있죠. 목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라면 과연 이 사람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을까? 이 사람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양의 성정을 갖고 있고, 그죠? 목하는 양의 성정을 갖고 있는 오행의 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수는 음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그래서 내 파트너가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목의 성정이 강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상당히 아주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유연하고요. 이해심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어린 새싹처럼 아직 성숙되기 전의 모습을 갖고 있는 풋사랑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 기운의 어떤 모성애가 풍부한 사람이 바로 목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순수하게 그 사랑을 한없이 위로 길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목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장단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장점만 알고 있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은 빛과 그림자처럼 어둠과 밝음, 노곤하짐이 있는 것처럼 음양이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죠. 우리 사랑을 갖다 계속 키워서 크게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큰데 반해서 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마치 풋사람처럼 상당히 미래의 어떤 사랑만 강조하면서 자꾸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랑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제일 나쁜 거는 현실에 대한 책임감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마무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미래만 바라보다 보니까 현실에 어긋나는, 그죠? 언행일치가 잘 안 되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 질투가 상당히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엄청나게 센 게 바로 목의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 성격이고 사랑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 원대한, 그 막연하게 갖고 있는 그 꿈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사랑의 갈등이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파트너가 목의 속성을 갖고 있는, 목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다가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양이지만 이 화 같은 건 어떨까요? 화의 속성이 많은 사람. 우리가 화하면은 천간으로 병화나 정화, 그죠? 한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화의 속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열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사람들의 연애관들은
이 순간 현재를 갖다가 엄청나게 활활 끓듯이 태워버리는 이런 사랑을 원합니다. 열정적이죠. 그리고 사랑의 표현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이런 사람들은 행복감에 마구 도취될 수 있고요. 상당히 예의가 바르면서 정의감이 아주 우뚝 섭니다. 또한 이 화일간, 화성정을 갖고 있는 이런 파트너를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평생을 살아도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저런 이벤트, 꿈에도 못 꾸는데 저 302호 사시는 저분은, 내 고등학교 동창 누구는 그 남편의 이벤트에 상당히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이벤트를 가장 잘해주는 오행 중에서 이 화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넘버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만 쭉 있는 게 아니라 이 화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사랑과 연애는 참으로 급격한 기복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격이 대단히 급하거든요.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거든요. 내 사랑을 무조건 쟁취하고 싶거든요. 이것저것 뒤에도 보지도 않고 이런 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잘못하면 그 분노가 폭력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화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타오르듯이 쉽게 꺼져버릴 수 있다고 하는 장단점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한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미리 알지 못하면 저 사람이 저런 성격의 소유자였어? 저 사람은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상하네.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잘못하면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토라고 하는 것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음과 양을 적절하게 조화를 지켜서 신뢰와 신용을 가장 기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안정감이라든지 배우자들이 이 토와 많으신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왠지 모르게 심리적으로 편안함, 기대고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자라오르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심심한 이런 연애라든지 사랑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토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고집이 상당히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싸우면 상당히 오래 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싸우고 말도 통하는 요 아름다운 사랑의 기법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부부의 아름다운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권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쉽게 올 수 있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금하면 어떻습니까? 금하면 쇠붙이죠. 그죠? 금석이죠. 금석.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대단히 좋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신분과 재산이라든지 미모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저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금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주고받는 합리적인 사고를 갖다 반드시 갖고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또 그 사랑을 갖다가 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 바로 금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보면 성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까칠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 사사로운 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어떨 때 보면 무섭기까지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나쁜 거는 의견 트러블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이런 대화,
만날 때마다 1년 12달 늘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쁜 기억을 갖다가 잊지 않는다는 게 그게 하나의 핸디캡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성정이 좀 화난 성정이 다운되고, 그죠? 좀 이렇게 수그러질 때 다시 한번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마지막으로 수의 속성이 강한 이런 내 배우자, 이런 상대방이라면 어떨까요? 수라고 하는 거는, 그죠? 네모난 바가지에 뜨면 모양이 네모나게 바뀌고요. 동그라면 동그란데, 삼각형에 불을 보면 바가지처럼 삼각형으로 바뀝니다. 상당히 유연하고 이해심이 많은, 그리고 성격이 편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분위기 잘 맞히죠. 애교가 설설 넘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또 하나 있죠. 수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진정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나만큼이라도 사랑을 할까? 아니면 궁금해서 꼭 물어보게 됩니다. 자기나 얼마큼 사랑해? 그죠? 말 잘못했다면 또 싸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라고 하는 차분하고 조용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좀 뭔가 우울한 기분인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연애의 어떤 그 사랑의 설렘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개성과 자기만의 소질,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민교육 헌정에도 보면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한, 사람마다 다 틀린 저마다의 소질이라든지 재능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가치관도 틀리고요. 그래서 그 틀림을 다름이라는 아름다운 사랑의 조건으로 인정을 하는 게 궁합의 가장 큰 도리라고 봅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사랑이 꽃피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랑은 오래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조건, 사랑의 오행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자, 경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